안녕하십니까. 사진 쉽게 알려드리는 이웃집 작가님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실지 아주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작업의 마무리 단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리터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포토샵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하고 리터칭, 리터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디지털 사진을 리터칭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전 지식을 몇 가지 좀 준비했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적 좀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앱과 방법을 알려드리면 오늘 내용이 끝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진의 밝기 설정 노하우, 사실 전문가들은요, 촬영을 하는 단계에서 눈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리터칭을 합니다. 여행을 가시거나 좋은 풍경 혹은 카페에 가서 사진 혹은 영상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은 풍경을 마주하셨을 때 찍어두면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찍어도 지금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담진 못한다. 촬영 단계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집 작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장비가 특별히 어떤 부분이 조금은 취약하다 혹은 어떤 부분은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다 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촬영 단계에서 여기서는 조금 밝기가 부족해, 여기서는 조금 채도가 부족해, 편집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진 편집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원칙만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두운 부분은 비교적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이폰 6S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어두운 부분을 복원한 예시입니다.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왼쪽 보시면요, 다리 아랫부분이 꽤 어둡게 보이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풀밭도 조금 어둡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간단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사진이 꽤 밝아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역광 상황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공원과 건물 외벽은 꽤나 어둡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어두웠던 부분을 밝게 보정을 했죠. 이렇게 디지털 사진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비교적 손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점이나 노출의 기준을 잡으실 때 어두운 곳을 굳이 밝게 만들어서 촬영하기보다는 밝은 부분이 너무 밝게 찍히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두워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촬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하이라이트는 의외로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골목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하늘이 뻥 뚫려 있죠. 골목이 꽤나 어두웠기 때문에 노출의 기준, 제가 이렇게 터치해서 밝기 조절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초점과 노출이 골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밝게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은 하얗게 날아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요, 나중에 보정 작업에서 밝기를 어둡게 만든다 한들 하늘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얀색으로 뻥 뚫려 있죠. 자, 두 번째 예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바닥에 있는 잔디밭이 꽤나 이쁘게 보여서 초점을 그리고 노출의 기준을 바닥에 맞춘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하늘과 구름이 완전히 하얗게 찍혔죠. 그리고 이거를 어둡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전히 하늘은 하얗네요. 오히려 색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조금은 과도한 색상 변화가 일어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사진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한데 밝은 부분은 그 복원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4장의 이미지 세트는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예시인데요. 최신의 스마트폰들은 지금 보여드렸던 샘플보다는 비교적 우수한 화질을 혹은 보정 범위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업무용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게
이걸 뭘 찍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게 찍혀 있죠. 이런 장면도 보정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밝게, 그리고 색상도 꽤 준수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이 큰 카메라, 미러리스나 DSLR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로우 촬영을 통해서 비슷한 정도의 보정 효과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보정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라이트룸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보 기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십시오. 라이트룸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이 둘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그 프로그램에서 앱 내 구매를 통해서 유료 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능은 되고 안 되고 라기보다는요. 유료 회원은요. 로우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로우 파일엔 편집이 불가하고요. JPG 이미지만 편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의 기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기능에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무료 계정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룸을 실행하시면요. 저는 이전에 촬영을 위해서 편집했던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이미지가 먼저 떴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제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로 촬영한 이미지는요. 이렇게 썸네일 우측 상단에 DNG라고 표시가 됩니다. 저는 유료로 쓰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로우 파일이 잘 보이는 거고요. 아마 무료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사용 불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빨간색 점은요, 제가 손으로 터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설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습할 이미지는요, 저희 예진 PD님이 샘플로 촬영해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로우 파일을 제가 불러와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마스크, 복구, 자르기, 사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먼저 보죠. 사진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먼저 자르기를 통해서 수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르기 클릭하시고요. 밑에 0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신 상태에서 살짝 화면을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사진의 수직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0.8도 정도, 0.7도 정도로 수정하니까 바닥에 있는 펜스가 일자가 되면서 비교적 정리가 되어 보이네요. 자르기 및 회전 우측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수직 정렬이 됐고요. 밝기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밝기 선택하시면요.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출은 사진의 전체 밝기를 조절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노출을 그냥 올리면요,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밝은 부분까지도 밝아져서 조금 과도한 밝기가 설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은 아주 살짝만 만져주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어두운 영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요, 나무의 그림자가 진하게 졌던 부분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50 정도 작업을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미지가 붕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과도하게 전체 밝기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검정 계열을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검정색 포인트 밝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미지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색상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색상 탭으로 넘어가면은 색온도, 색조라는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색온도 탭을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이미지에 푸른 빛이 많이 돌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은 노르스름한 빛이 돌게 되는데요. 지금 이 원본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늘진 곳에서 촬영이 됐었나 봐요. 사진이 전반적으로 살짝 푸른 색감이 도는데요.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셔서 사진의 색감을 조금 따뜻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작업하고 빠져나와 보면요,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밝기도 조금 밝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따뜻해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라이트룸으로 편집을 하시다 보면요,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을 먼저 만져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리터칭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조작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촬영 단계에서 여기서는 조금 색이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부터 보정을 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샘플 이미지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모바일 라이트룸으로 편집이 진행된 이미지들입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꽤 좋습니다. 벌써 6회차가 끝났는데요. 제가 올해 해온 일들 중 하나인 사진 강의를 한번 파일럿 삼아 해보자 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6회차의 강의 자료로 쓰였던 그 수많은 사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사진들이 사실 저도 잊고 지냈던 사진들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들, 특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은 저조차도 찍어놓고 잊고 지냈던 사진들인데, 그런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되니까 꽤 좋더라고요. 잘 찍으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사진 생활을 즐기시면 향후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요, 사진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풍성한 삶을 만드는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